예, 안녕하세요. 김경림입니다. 제가 4월 20 며칠 날 찍고 아마 지금 거의 3개월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고요. 어, 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아시는 분 아실 텐데 제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일을 했어요. 하나 좀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서울에 대한 문제점 같은 걸 좀 인식을 하게 됐고요. 뭐 결과는 좀 안 좋았습니다만은.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 문제점 인식 그리고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뭐 저뿐만이 아니고 저랑 이제 좀 생각하는 공유하는 분들이랑 같이 좀 정말 많은 디스커션을 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이제 학자들이 보는 그 시선은 어떻게 보면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행정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시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왔고요. 그래서 서울이 어떻게 바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그 관점에서 나름의 어떤 도시개발 플랜 같은 것들도 저희가 좀 마련을 했고 근데 그게 좀 전달이 잘 안 됐어요.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. 좀 그게 좀 아깝긴 하고요. 그래서 우선은 그 같이 했던 분들 그리고 이제 뭐 이건 뭐 진영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생각을 공유하는 분들이랑 같이 좀 책을 써서 그걸 좀 발표를 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자세히 얘기를 할 것 같고요. 그 과정에서 이제 소통하면서 좀 좋은 의견들은 뭐 책에 반영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.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작년부터 이제 동경대 교수들하고 계속 저도 동경 가고 뭐 동경대 교수님도 서울 와서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좀 교본도 쌓고 좀 바라보는 관점도 좀 바뀌고 그래도 아무래도 동경이 우리보다 서울보다 뭐 선진화된 역사가 좀 기니까 우리가 좀 배울 점도 있을 것 같고요. 역으로 또 사실 우리가 굉장히 잘한 뭐 도시재생이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인데 일본에 파편적으로 알려진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성수동 같은 경우에 뭐 동경대 뭐 도시계획과 교수도 굉장히 잘합니다. 글로벌 핫플레이스고 뭐 오픈런이 일어나고 있고 팝업 매장이 되어 있다는 것도 되게 잘 알아요. 사실 뭐 성수동에서 이런 팝업 같은 현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글로벌에서 봤을 때도 되게 유니크해요. 그래서 지금 뭐 네이처 자매지에도 관련된 거 아티클을 좀 써서 뭐 발표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단순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현상이잖아요. 그죠? 현상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 현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글로벌 핫플레이스로서의 성수동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.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성수동 자체가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D가 됐어요. SBD가 됐어요. 성수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의 성수 업무지구, 서울의 5대 업무지구가 된 겁니다. 그거는 근데 그게 굉장히 15년 만에 된 거거든요. 2013년부터 해서 뭐 14년 만에 된 거죠.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고 도시개발사에서 되게 보기 힘든 케이스입니다. 그것도 바텀업으로 이렇게 빨리 됐다? 그것도 굉장히 글로벌리 그 프레젠스가 높고 그리고 이제 그게 다양한 뭐 기업들이 들어오는 업무지구다?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, 사실은. 왜 그러냐면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 성수동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, 소셜 벤처 생태계로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니까 2013년에 이 소셜 벤처 생태계가 생길 때 이제 굉장히 당시 크진 않았죠. 근데 이 소셜 벤처 생태계가 생길 때 소셜 벤처 창업을 후원하는 투자하는 회사들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이제 다양한 우리가 로컬 맘앤팝샵이라고 하는데 이 조그맣지만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 회사 그리고 요식업체 그리고 뭐 식당, 레스토랑 같은 것들을 같이 갔어요. 예를 들어서 뭐 소녀방앗간 같은 회사들. 뭐 그러면서 이제 커지니까 이게 굉장히 서울 안에서의 독보적인 소셜 벤처 생태계 업무지구가 된 겁니다. 그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이들이 기본적으로 라이프스타일 관련된 부분들을 공유를 하니까 패션 업체가 들어와요. 그러니까 무신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.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패션의 중심지는 동대문이 아니고 성수동이 될 확률이 높아요. 그다음에 SM이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들어오고 글로비스 들어오고 크래프톤 같은 게임 회사 들어오고
클리오 같은 뷰티 기업들 들어오고, 그래서 성수동 자체가 그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확장된 거예요. 그러니까 SBD가 된 겁니다. 근데 이런 얘기를 그 동경대 교수들하고 공유를 하면 굉장히 놀라요, 사실은. 왜냐면은 동경 같은 경우에 뭐 여러분들이 힐즈 프로젝트 아실 텐데, 그게 힐즈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 미나토구에 있거든요. 미나토구가 과거에 그 우리가 얘기하는 외교관들 또는 엑스팩들 살던 동네인데, 거기는 업무지구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. 근데 몰이라는 거대한, 한때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사람이 소유했던 디벨로퍼가 거기서 힐즈 프로젝트를 하면서 뭐 록봉기 힐즈, 뭐 도라노먼 힐즈, 이 아자부다 힐즈를 하면서 업무지구를 만들었거든요. 그건 거대한 디벨로퍼가 만든 거고요. 성수동은 바텀업으로 작은 회사들이, 민간이 그러면서 이제 성동구청이랑 얼라이언스 거버넌스를 맺으면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굉장히 독보적인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종의 약간 좀 그 같이 비교 연구 같은 것도 하자고 하고 해서 뭐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. 그래서 동경대 교수라고 아마 이 성수동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비교 연구를 저희가 좀 할 것 같고, 그리고 이런 케이스들이 좀 일본에 좀 많이 알려지고 다른 나라에도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 제가 북천을 개발했던 기농 정세권 씨에 대해 선생에 대해서 책을 2017년에 발간을 했고요. 관련된 스터디는 2012년부터 쭉 했습니다만은 어 이분이 이제 익선동 그리고 지금 가해동 만드신 분인데, 독립운동가기도 하고요. 디벨롭하면서 독립운동가였었는데, 유족분들하고 같이 그 기농 정세권 기념사업회를 만들었어요. 한 2년 정도 서울시에 트라이 했고, 근데 거기서 이제 뭐 행정적으로 저희가 뭐 서류가 좀 미진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잘 준비를 해서 내서 서울시가 고맙게도 이번에 그 설립에 이렇게 인가를 해줬고, 특히 담당자분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. 그래서 관련된 이 사업회가 만들어지면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하니까, 기농정세권 선생가 어떻게 알릴까, 그분의 인물 자체에 대한 것도 그렇고, 그분이 만든 지역들이 지금 글로벌 핫플레이스가 됐잖아요. 사실은 뭐 익선동, 북천 같은 경우에 여담입니다만 지금 아마 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실 거예요.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상권이 되는 데가 딱 외국인들이 가는 데밖에 안 돼요. 근데 그게 북천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글로벌로 알려진 게 레벨이 다른 레벨을 알려진 겁니다. 그러면 그거를 개발하는 사람이 누구고, 그분이 어떤 관점에서 북천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고, 그게 그 경성 시대에 조선인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도시 개발 사적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알리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익선동 가신 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,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거기 이제 식물이라는 카페 있거든요. 식물이라고 뜨란이라는 카페 있는데, 그 골목에 정세곤 선생님 이 모습을 그린 그림 같은 것도 있었어요. 근데 지금 다 없어졌거든요, 사실. 뭐 제가 누가 잘못했다는 비난하는 게 아니고, 그런 지역들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 좀 기념할 수 있는 공간, 또 기념할 수 있는 어떤 오브젝트 같은 것들이 뭐 익선동이나 가회동 또는 뭐 뚝섬 같은 데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. 예, 뭐 하여튼 제 근황은 그랬고요. 뭐 좀 약간 좀 실망스러운, 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, 뭐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세권 기념사업회 같은 것들이 이미 설립이 돼서 뭐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. 근데 지금 좀 이슈가 되는 게 많은 분들 아시겠습니다만, 뭐 관심이 있으실 거고, 이제 부동산 굉장히 뜨겁고요. 그리고 이제 큰 이슈고, 이 뭐 부동산 대토론회도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아요. 관련해서 뭐 제가 2021년부터 뭐 지금 계속, 사실은 뭐 서울대 교수가 이거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, 뭐 좋은 데이터가 있고 대중이랑 공유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동산 트렌드 책을 매년 썼고, 올해 분석은 저희가 마무리를 했어요. 그래서 그 중에서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조금 지금 좀 공유를 드릴게요. 그리고
부동산 대토론에서 이슈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